32번째 주제, 결혼할 수 있을까로 들어가 볼게요. 주디가 이 주제를 저한테 던졌잖아요. 맞아요.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. 제가 간다는 건 아니고요. 요즘 주위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또 부쩍 많아졌거든요. 생기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나눴었을 때 청취자분들에게 또 공감을 얻을 수도 있고, 청취자분들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얘기를 통해서 또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언제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얘기도 해보고, 또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댓글로 좀 실제 몇 명 있어요. 네, 계시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뭐 좀 음. 결혼 팁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전에 어떻다라든지 이런 거 얘기해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거는 진짜 인생 경험이 있거든요. 그럼 주디가 준비한 질문부터 해주세요. 네. 문희님은 혹시 몇 살쯤 결혼하고 싶으신가요? 지금부터 쭉 당장. 지금 뭐 결혼할 사람 나오면 바로 해야죠. 준비는 다 되어 있다. 아니요. 그냥 막연하게 결혼을 꿈꾼다면 이제는 더 나이가 드는 것보다 지금 하루하루.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. 뭐 주제는 혹시 있을까? 저는 제가 막연하게 생각해본 나이가 32살이거든요. 그때쯤이면은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고. 나도 되어 있을 거고 내가 네. 마음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들었었을 때 결혼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그쵸. 있으니까요. 근데 34살은 넘기고 싶진 않더라고요. 알겠어요. 희망사항이에요. 네. 그럼 뭐 좀 시간 남았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면서 네. 앞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럼 문희님은 왜 연애를 하다가 이 친구랑 결혼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런 순간들이 있죠. 근데 방송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결혼하는 상대는 만날 때부터 안 돼요. 너무 처음 만날 신기해요. 때만 안 돼. 저 사람이랑 당장 결혼해야지. 느낌이 딱 온다는 아직까지 거죠.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.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려고. 느낌이 오면 이제 바로. 네. 그러면 네. 뭐 어떻게 보면 주제는 그런 게 있을까요? 심쿵하는 포인트라든지 내가 결혼을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포인트. 저는 제가 서운한 걸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더 따뜻하게 말해주고. 울면 안 돼요? 울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아니요, 울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제가 서운한 걸 말할 때마다 울면 결혼했을 때 뭔가 듬직하거나 물론 울어도 되긴 하지만 내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. 네. 남자도 근데 울 수는 있죠. 근데 그것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상황마다 다른 거고. 네. 저는 근데 그 결혼하고 싶은 상대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. 눈을 감고. 그런 것 같아요.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.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. 쉽지는 않은. 근데 그런 네.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더 클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대화를 하면 알거든요.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됐잖아요. 저도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. 그쵸.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고 매번 살 때마다 그만큼 정말 현재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주변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? 뭐 고민한 쉽지 거 않은 것 보니까. 같아요. 네. 왜냐면 그런 순간이 가끔 오지만 늘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인생 그래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경험을 쌓거나 무언가가 단단해져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씩은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다 보면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싶은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거는 그만큼 결혼했을 때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. 맞아요. 결혼했을 때 뭔가 큰일이 있어도 이 친구는 너무 무너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든든하게 잘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사람을 찾겠습니다. 그러면 또 네. 제가 궁금한 게요.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었을 때 혹시 남편한테 이런 건 해주고 싶다. 저는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아침밥을 좀 늘 차려주고 싶다. 요리 잘해요? 해본 적은 없지만
해볼 그러면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. 남편이 네. 이 미래의 남편이에요. 네.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는 것도 맛있다고 해주는 게 좋아요. 맛없는 거는 맛없다고 말해주는 게 좋아요. 당연히 맛있다고 해주는 게 좋죠. 아 미래 남편은 음. 아주 힘들겠네. 아침마다 국이 너무 싱거운데 밥을 먹었는데 덜 익은 것 같은데 말을 못해. 신혼이니까. 맛있어. 그리고 회사 네. 가서 화장실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해줌으로써 이 사람한테 꿈꿨던 그런 게 있는 거네. 왜냐하면 내가 신혼생활 안에 밥을 해주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이거나 나의 결혼 생활 중에 한 컷인 거잖아요. 왜냐면 상대방도 결혼을 했을 때 가장 만족감이라든지 제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누군가를 이제 챙겨줄 수 있잖아요. 제가. 그렇죠. 근데 아침을 챙겨준다는 거는 그 진짜 하루를 하루가 네. 든든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게 변하면 안 돼요. 처음에는 막 국도 챙겨주고 반찬도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샌드위치 챙겨주고 어느 날은 뭐 빵 이제 마트에서 사는 빵을 사놓는다거나 이러면 근데 빵을 사놓는 것도 일종의 노력이 깃든 거니까 뭐 그건 사람마다 진짜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이것도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그쵸. 급식도 보면 메뉴가 맨날 달라지잖아요. 이미 미래가 네. 보여요. 주디의 미래를 망원경으로 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사서 두거나 식탁에 같이 먹어주다가도 어느 날은 나 자고 있으니까 알아서 출근해줘. 그러지 않을까요? 이게 그냥 결혼 생활이에요. 우리가 그쵸, 뭔가 꿈꿔보고 로망적으로 막 맨날 챙겨주고 뭐 그 밥솥 돌아가는 소리 나면서 뭐 달콤한 목소리로 뭐 잘 잤어 이런 거보다 그냥 출근하면서 힘들지만 밥 챙겨놨어 먹고 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결혼 생활의 하나의 또 달콤한 신혼 생활일 수 있으니까요. 그쵸. 같이 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. 저는 진짜 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가고 싶더라고요. 결혼하면. 그게 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. 뭐 따로는 가셨는데 근데 요즘은 따로 가는 걸 더 좋아하시니까. 아마 이제 나중에 가라 그래도 안 가실 것 같은데 따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혼한다면 뭐 돈이 좀 모이거나 아니면 코로나도 이제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때마다 가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찍어주면서 그 모습을 남기고 싶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사진이 잘 돼 있잖아요. 타이머 눌러놓고 그쵸. 뭐 맞춰서 같이 찍고. 재밌게 찍고 놓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오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.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모습도 좋지만 이 외국에서 남겨진 모습들과 외국에서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수 그쵸. 있거든요. 그런 또 추억을 얘기하면서 결혼 생활도 더 재밌어지고. 그렇죠.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. 어떤 거죠? 진짜 로맨틱한 건데요. 네. 잠자기 전에 발 마사지. 그 예전에 알렉스였던가요? 아니 그건 뭐 물에 들어가서 이 물에 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잠자기 전에 오늘 고생했지 그러면 해주고 싶더라고요. 이게 모르겠어요 왜 생각났는지. 아까 원래 이 얘기 안 했거든요. 근데 불현듯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요. 발 마사지. 네, 근데 나도 해주고 너도 해주고. 같이 해주고. 서로 어떻게 이제 보면 하루의 마무리 서로를 네, 피로를 그게 풀어주고. 알콩달콩하다는 생각이 더 들잖아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오면 솔직히 발의 피곤함이 가장 크거든요. 그쵸. 모르거든요. 근데 이 발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면서 계속 사용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해주면 그쵸. 좋지 않을까. 제가 제 스스로 발 마사지를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않으니까. 결혼을 하면 상대방이 있다는 게 네. 바로 그런 것들인 그런 것 거죠. 같아요.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결혼 생활이 큰 거니까. 그리고 혹시 결혼 전에 그런 게 있을까요? 사주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궁합을 본다거나 요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. 우리가 어른들은 일단 물어보잖아요. 몇 년생이야? 맞아. 네가 뭐야?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그런 거를 좀 보고 났었을 때 아마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스스로 뭐랄까 그 결혼 생활에 대한 무언가를 맞춰가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어떨 것 같아요? 저도 보긴 할 것 같아요. 음. 왜냐하면은 그러한 뭐 확률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보긴 볼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지속되어 온 문화 중에 하나예요.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뭐 물, 불, 토,
뭐 이런 여러 가지의 속성을 통해서 이게 사주가 맞는지 아닌지,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잘 살지 안 살지, 아니면 어느 해에 무슨 고비가 올지, 뭐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이니까. 그쵸. 저희가 저번에 성격 MBTI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또 알게 되잖아요. 아, 이 사람은 이러한 성격을 지녔구나. 그렇죠.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랬던 이유는 이런 거였어. 맞네. 이러면서 서로 또 맞춰가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네. 몰랐던 부분들을 그 사주를 통해서 더 드러날 수도 있고. 그렇죠. 내가 숨겼던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나올 수도 있죠. 가서 안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. 근데 보통 같이 보러 가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각자 왜냐하면 보고서 각자 보고 나서 나중에 공유하죠. 네. 부모님이랑 보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혼자 가는 사람도 있겠죠. 문희님은요? 저도 보긴 볼 것 같아요. 음, 근데 그것 때문에 크게 휘둘리진 않을 것 같아요. 사주가 너무 안 맞아서 네. 이거는 결혼하면 큰일 난다.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을 음. 살아가지 않을까. 왜냐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, 뭐 이게 신적으로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알려주는 거긴 하지만, 그랬었을 때 내가 결혼 생활이 더 재밌지 않을까. 뭐 이런 일이 생긴다고? 그럼 나는 겪어볼래.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친척분들 중에서 뭐 사주를 보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다 잘 살아요. 그리고 싸우시기도 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진짜 아름다운 결혼 생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주를 보고 되레 이렇게 짐작적으로 이렇게 걱정이 되곤 하는데, 저는 이제 뭐 그런 큰 로망이 있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맞춰가는 게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 자체가 일단은 나 자신을 믿어야죠. 네네, 그렇죠. 네. 나이가 되면 좀 더 그걸 믿는 게 경향이 커진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조금 뭐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사주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내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시간이 없답니다. 당장. 네. 그러면 그러한 뭐 결혼 생활에서 혹시 이것만은 꼭 지킬 거다 아니면 또 상대방이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꼭 지키고 싶은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, 예전에 책을 보고 이런 소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침 인사와 밤 인사를 하는.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잘 보내. 오늘도 수고 많았어. 이 따뜻하다. 말은 그날 싸웠거나 서로가 삐졌거나 해도 내가 가서 먼저 다가갔을 것 같아요. 풀릴 수밖에 없을 네. 것 같아요. 이게 내가 매일 할 수 있다면 나는 할 것 같아요. 그게 뭔가 중요하다, 이 사람의 마음에 든다 이런 거보다 내가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게, 내가 이걸 안 하는 날이면 진짜 그쵸. 같이 살아가는데 공기가 싸하면 네네, 그런 그만큼 것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조금 더 풀어가고 싶기도 하고.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혼자 산 지가 오래됐잖아요. 네. 아침에 인사할 사람이랑 밤에 인사할 사람이 없어. 저 TV밖에 없죠. TV랑 인사하죠. 아. TV 하지 알죠. 난 눈 감을게. 아니 왜냐면 가족분들이랑 사는 사람들은 뭐 평일은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라도 뭐 밥 먹고 뭐 다른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. 일어났어? 오늘은 어디가? 뭐 이런 소소한 정말, 인사들을 네. 하는데 그런 인사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규칙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때 해주고 싶고, 이게 자녀가 생긴다고 해도 똑같이 해주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 부러운 것 같아요. 지금은 나의 생활에서 좀 이렇게 본다면 결혼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. 그렇죠.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네네. 가능한 거니까. 제가 또 TV에 보고 계속 안 나갈 수는 근데 없잖아요. 이제 혼자 살다 보면 혼잣말이 많아지나요? 아니요, 안 해요 진짜. 아, 그렇지 오히려 않아요. 관찰 예능을 보면 많아진다 그러는데 네. 진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카메라가 없는데 뭐 말을 할 필요가 있나? 안 하죠. 그래서 말을 안 할 때는 진짜 안 해요. 혼자 사는 사람들은. 뭐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하루 중에 얘기를 많이 했을 때 뭐 좀 오픈 얘기인데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이제 거기 있는 이모님이랑 얘기하거나 이모님이랑 조모님이랑 얘기할 때가 그쵸. 있죠. 왜냐면 전 이제 가족이랑 살고 있다 보니까 가끔은 자고 싶은데 그런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깨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를 수가 있긴 하겠네요. 그렇죠. 왜냐면 내가 깨고 싶지 않은데 그쵸. 가족이 나를 깨운 거니까. 특히나 이제 주말에 문희님은 자고 싶은데
이제 여자친구는 왜 아직까지 자냐고. 근데 그럴 일이 없는 게 네. 저는 요즘 진짜 빨리 일어나요. 반대가 될 수 있겠네요. 문희님이. 아니 그냥 놔두죠. 나도요. 잘하고. 네.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. 혼자 살기 때문에. 여기 누군가 들어온다고 해도 조금은 다른 상황이고 환경일 수 있지만 내가 이해해 주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. 자고 있으면 자고 있겠지. 그럼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. 그 시간을 또 누릴 수 네. 있는 자고 있을 유일한 때 뭐랄까 나와낼 수 있는 뭐랄까 TV를 또 더 본다거나 컴퓨터나 네, 뭐. 네.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. 그렇죠. 저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려면 적어도 그 가족에 대한 험담은 서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화가 나오면 나올 그런 수도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있죠. 그치만 최대한 자제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그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아마 싸우다 보면 진짜 이제 더 이상 흉을 볼 게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. 심리적으로는 그게 좀 이게 타격이 강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마 안 할 수도 있지만 모르게끔 싸우다 하면 그냥 묻어나는 뭐 명절이라든지.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닐까. 그런데 이거를 진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디가 말하는 것처럼 참 좋은 사람이고 좋은 남편이고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보살입니다. 지금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더 그렇죠. 네. 명절에 보면 근데 뭐 우리가 싸우는 모습 안 볼 때도 있지만 가끔 한 번씩 보고 뉴스에서도 가장 많이 싸우는 경우가 뭐라 그러면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맞아요.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베스트 5위 안에 뭐 일단 뭐 시부모님 때문에 싸운다. 그게 다 하나의 가족인 거죠. 우리가 이때 보면. 다음 질문 또 해줘요? 네.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자녀 계획. 자녀 계획. 네. 그리고 나는 뭐 또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. 자녀는 일단 저는 한 명을 생각했어요. 제가 형제로 살아보니까 딱 한 명이 제일 좋아요. 살아봤잖아요. 살아보니까 혼자가 제일 좋다는 걸 알고 내가 유산 많이 줄 테니까 먼저 잘 크면 좋겠다. 요새는 뭐 친구들 많이 사귀면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뭐 딸이든 아들이든 이런 건 하늘이 주는 축복처럼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살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가 되면 그런 게 있어요. 가끔 뉴스라든지 다큐멘터리 아니면 어떤 일반인들이 의인이 되어서 네. 어떤 하나의 사건을 도와주고 나서 인터뷰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보면 그분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. 아니면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살아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인터뷰가 진짜 평범한 말 같은데 와닿거든요. 그만큼 부모님이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 아니면 자기가 어떤 용기와 뭔가를 다 이끌어내서 도와줘야 될 상황들이 생기잖아요. 맞아요. 그랬었을 때 나온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 부모님 말 한마디로 했으니까 저도 자녀를 키울 때 너가 어디에서든 어떤 누구에게든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당당한 사람. 네,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자녀에게 약간 스킨십 많이 안아줄 것 같아요. 사랑을 많이 주는데 네. 그걸 또 이제 스킨십으로 표현해주고 안아주면 그 심리적으로 효과가 크대요. 음. 그 사람이 자신감을 얻거나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는데 말보다는 안아준다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걸 듣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는 메시지였고 저의 행동은 계속 안아주거나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. 그쵸. 그래서 왜 혼내고 안아주잖아요. 그렇죠. 저도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. 지금 들어보니까 막 혼내시고 마지막에는 안아주시더라고요. 그 품에서 진짜 엉엉 더 울죠. 더 울었던 것 같아요. 네, 더 울 수밖에 없죠. 그게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니까. 맞아요. 거의 꺽꺽대면서 울었던 그 순간이 되게 확 떠올랐어요, 지금. 그러면 주디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어머니잖아요. 저는 아버지인데 어머니의 교육법이 또 궁금하거나 이 자녀 계획이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쵸. 편하게 얘기해봐요. 근데 요즘은 이제 꼭 자녀를 안 낳아도 된다는 분도 딩크족 있잖아요.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명 생각하거든요. 사실
이름도 혹시 생각해놨어요? 그런 거는 생각했는데 아들 1명, 딸 1명이면 좋겠더라고요. 그러면 이렇게 알콩달콩 이 남매가 서로 도와주면서. 네, 왜냐면은 이게 부모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형제가 또 채워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우선은 2명을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저는 친구 같은 엄마가 좀 되고 싶어요. 근데 제가 네. 여기 원래 친구 같은 부모도 적긴 했었어요. 근데 지우셨네요. 주디가 말할 것 같으니까. 아, 제가 주디의 미래를 봤습니다. 통했군요. 저는 친구 같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친구가 돼요, 그러면 부모로서? 그걸 좀 혹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해줘요.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막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거를 집에 와서 다 말을 하는 거죠. 그냥 친구랑 대화하듯이. 속마음 털어놓듯이. 네, 그냥 나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랬는데 뭐 이랬다. 이런 걸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거기서 오는 분명히 안정감과 든든함이 그렇죠.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집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든 내 마음을 편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. 그렇죠. 왜냐면 학교 가서 재밌는 게 친구 있을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. 그렇죠. 막 얘기하고 떠들고. 왜냐면 뭐 엄마가 안 좋은 거 하면 또 엄마 욕도 해야 되고. 어릴 땐 다 그런 거예요. 맞아요. 엄마가 이런 거 시켰어 그러면서 친구한테 너희 엄마도 혹시 그러니 이러면서. 근데 맞아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친구 같아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. 뭔가 혼을 내야 되는 부분도 훈육을 해야 있고. 되거나 아니면 또 약간 이렇게 그걸 나눠야 되니까. 가족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그쵸, 역할이 엄마, 있으니까. 네, 역할 네. 부분이 있으니까. 그래서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너무 거리감을 두지 않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제가 봐도. 그랬으면 좋겠네요. 아직 머나먼 얘기지만. 네. 근접한 미래일 겁니다. 네. 원래 시간이 더 빨리 가거든요. 저 아까 32살이라고 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. 사람 일은. 그렇죠. 네. 그러면 혹시 결혼이나 아니면 뭐 결혼식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을까요? 제가 시즌 3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이건. 제가 결혼식은 이런 정식 결혼식을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반주가 흘러는 딴딴따단 이런 거 나오는 것보다는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좋은 그런 분위기 있는 곳을 빌려서 장소를 빌려서 제가 테이블이 없는 약간 오픈된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좀 맛있는 거를 좀 이렇게 먹으면서 뭐 뷔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음식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 음식점이라든지 그 장소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그 음식들을 간단하게 먹으면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얘기하는 시간. 그리고 저의 아내를 소개해 주는 거죠. 나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요. 근데 이런 생각이 든 게 우리가 결혼식을 가보면 좋은 부분들도 많은데 뭐 신부라든지 신랑이랑 얘기할 시간들은 없어요. 진짜 없죠. 사진 찍고 뭐 그다음에 다 어른들이랑 인사해야 되고 어떤 커플들은 바로 이제 신혼여행을 또 가야 되잖아요. 그랬었을 때는 진짜 대화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결혼식이 기억이 안 난다. 누가 사실 오고 갔는지도 명확하게 아마 사진을 너무 보고 그쵸. 기억을 한다. 근데 요즘은 다 정도니까. 마스크 써서 사실 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.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옛날에는 그냥 그게 너무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냥 뭐 결혼식 많이들 하는 형식적인 거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인원이 확 축소가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랬을 때 결혼식을 가보니까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정말 얘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. 조금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는. 그렇죠.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지만. 밥을 못 먹으니까 또. 네. 그런 게 꼭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을 찾아보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. 그럼 주진은 어때요? 저는 우선 결혼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막 같이 마트에서 장 보고 이런 약간의 로망이 있긴 한 것 같아요. 가족들이랑 장 본 적 없어요? 느낌이 다르잖아요. 가족이랑 보는 아니, 거랑. 가족이에요. 남편도 가족 된 사람이에요. 아까 뭔가 둘이서 이렇게 신혼 느낌 나면서 둘이서 같이 그러니까 장 보고 먹고 싶은 요리도 것들 하고. 해보니까. 네. 제가 그걸 매일 하고 있거든요. 혼자서. 그래서 여기 오히려 아내가 생기면 더 싸울 것 같아.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. 알콩달콩 하면서 어떻게 나는 맨날 이거 사야 되는데 뭐 아내가 다른 걸 사야 돼.
아마 이게 뭐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. 그러니까 주디는 결혼하면 그 마트를 가서 그래본 차차를 적이 끄면서 없으니까. 음식을 잡는 걸 재밌어하지만 저는 매주 장을 보거든요. 그게 별 느낌이 안 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느낌이 안 드는 건 아니고 이제 뻔한 미래가 보이죠. 아,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내 음식 문화도 바꿔야 되고 더 이제 카트가 무거워지는 거죠. 저는 이제 장을 볼 때 하나를 들고 왔는데 와이프 거도 하나 더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변해가지 않을까요? 현실이 되겠죠?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. 주디도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아마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의 식습관도 알아가는 거고. 그쵸, 왜냐면 데이트할 때는 식습관을 알 수 있지만 누군가를 맞춰줄 수도 있거든요. 그쵸. 아마 거의 다 맞춰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.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 음식이 더 맛있었어. 이게 나름 공격입니다. 공격. 그러다가 이제 평생 밥 못 먹을 수 있다고요. 맞아. 그런 얘기는 진짜 조심하게 해야 되고 뭐 장모님 음식도 맛있다. 다 그러니까. 맛있다고 하는 게 그냥 가장 편하지 않을까. 진짜 근데, 힘들게 사는. 이게 연인 사이에서는 막 네. 서운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. 남자친구가 뭐 너무 바빴으면 그런 부분들이 서운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짠해 보일 것 같아요, 이제는. 서운하기보다는 뭐 안쓰러워 보이고. 왜냐면 바로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되는 다른 거잖아요. 감정으로 이제 보이게 그쵸.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결혼은 진짜 현실이니까. 우리가 오늘 또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은 더 많을 거예요.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본 그쵸.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저런 생각도 그쵸. 하고 조금씩 재밌는 것도 얘기하지만 진짜 여기 뭐 결혼한 신혼님 분을 모시고 온다면 게스트로 온다 그러면 뭔가 욕만 안 할 뿐이지 맞아요. 현실적인 얘기를 다 쏟아놓고 갈 수도 있어요. 그럴 것 같아요. 그 TV에서 퍼스트미트 나왔었잖아요. 네네.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동상이몽을 보니까 있더라고요. 네. 저는 근데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처음으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신부가 원하는 대로? 네 하라고 할 것 같아요. 내가 웨딩 의상을 다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닐 수 있으니까요. 어때요 그럼 주디는? 저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해봤는데 예능에서 나오니까 또 이게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. 봤는데 여자분들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궁금하네요. 근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럴 수만 있다면 포스트미트도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한 번에 나의 진짜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남편한테 신랑이 될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. 그런 효과잖아요. 그렇죠. 딱 그날 하루뿐인 네. 거겠지만 하루뿐이죠. 왜냐면 네. 대부분 뭐 웨딩 그거를 사진 않잖아요. 대여를 하기 때문에. 그렇죠. 왜냐하면 사실 웨딩 촬영이랑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딱 웨딩 드레스를 입었던 모습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힘들잖아요. 웨딩 촬영도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진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다 예쁘게만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뭔가 딱 한순간에 그 모습을 처음 보면 그게 오랫동안 강렬하게 인상이 남을 수 있어요. 엄청 남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도 여행을 갔었을 때 진짜 아름다운 풍경이나 그 새로운 풍경을 봤었을 때 그게 머릿속에 내 쪽에 어떤 반응을 하거든요.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메이크업도 풀로 했고 예쁜 그런 걸 입고 나온다면 그렇지 않을까? 그렇죠. 경험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.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, 우리가. 문희님은 리액션 잘해주실 것 같아요. 저는 뭐든 잘해요. 그렇다면 네 다음 질문 있을까요? 혹시 절친이 축가를 불러준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주디는 어떤 축가를 불러달라고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곡이 있을까요? 내가 듣고 싶은 축가 중 어떻게 보여요? 절친. 신랑 말고 절친이 축가 불러준다고 하면 저는 만약에 뭐 여러 명이 신나는 분위기로 불러주겠다라고 아무거나 하면 다 해요. 다. 저는 오늘 다 말하고 가요. 울랄라 세션. 네, 러브 픽션. 그 노래 저도 알아요. 그거 되게 신나더라고요. 그런 노래를 불러줬을 때 결혼식에 이렇게 분위기도 띄워줄 수 있고 네. 내 마음도 이렇게 들뜨면서 약간 흘리던 눈물도 멈추지 않을까. 그래요? 좋을 수도 있겠네요. 네.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죠. 그렇죠. 근데 예전에는 제가 김동률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김동률 뭐 감사라든지 그쵸. 몇 곡 네. 있잖아요. 그 네. 결혼식에 항상
맞아요. 불리는. 이제 사실 축가에 무슨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면 나이가 대충 나오더라고요. 왜냐하면 사실 그럼 저는 이 곡을 말하면 좀 나이가 들킬 수도 있겠네요. 그런 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. 어떤 거예요? 저는 토이의 그럴 때마다. 아, 근데 이 토이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프로포즈 할 때 원래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게 가사가 되게 좋아요. 근데 친구가 축가를 불러준다 그러니까 뭐 친구가 저보다 노래를 잘 부르니까 축가 부르겠다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문희님은 그럼 깜짝으로 아니, 안 준비하실 부를 거예요? 것 같아요. 안 부를 거예요? 왜냐면 제가 친구 축가 하는 걸 봤었거든요. 네. 친구들이 더 잘 불러요. 아. 이게 친구한테 시키면 돼요. 제가 그러니까 신랑인 친구도 부르는 걸 봤는데 저 친구 진짜 잘 부르고 저도 축가를 도와준 적도 있고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축가 연습을 한다 그래서 같이 노래방 가서 이렇게 단련을 시켜주는 근데 거죠. 신부가 만약에 원하면 해주실 친구가 거예요? 원한다면 불러주죠. 하셔야겠네요. 뭐 다들 신부는 원할 테니까. 아니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저도 보니까 이게 축가를 불러주는 게 잘 부르면 또 좋은데 아, 맞아요. 이 신랑과 신부가 불러줬을 때는 너무 떨릴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더 요청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. 자기가 불렀었을 때 근데 감정적으로나 기억으로는 더 오래 남겠지만 그 떨리면 또 오히려 뭐랄까 노래 부르다가 울 수도 있잖아. 그쵸. 그리고 결혼식에서 이제 사회자가 그런 뭔가 이렇게 재밌게 말하려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위기 띄워주려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. 부모님에게 한마디 해요. 벌써부터 약간 좀 짠한데. 뭐 생각해둔 말이 있었나 보네. 그런 거는 아니고요. 저는 사실 결혼식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서로의 부모님에게 각자 네. 이제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이렇게 결혼식이 중간에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원래 부모님한테 그 절을 하거나 인사하는 게 맞아요. 있잖아요. 식 순서 중에. 그리고 결혼식 자체가 사실 부모님 손님이 아마 더 많이 올 더 수 있으니까. 많으실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모님을 보여주고 위한 자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일상생활이나 살면서 부모님한테 막 편지를 써서 읽어드리거나 표현을 네네. 많이 하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해요. 쉽지가 않더라고요. 알겠어요. 그래서 결혼식 때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결혼식 때 하면서 부모님이 또 우시는 거죠. 왜냐면 그때 얘기하면 진짜 감정적으로 부모님 또 마음이 진짜 그렇잖아요. 딸을 맞아요. 내가 잘 키웠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 테고 좋은 신랑을 만나서 얘가 잘 살겠구나 그런 맞아요. 진심과 마음이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읽어주면 그게 더 진짜 커지고 그 기억이 더 오래 가지 않을까. 그렇죠. 문희님은요? 저는 한마디 하라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. 아, 아들. 그냥 경상도 아들.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죠. 음, 부모님 듣고 싶은 말이 그만 아닐까요? 결혼하면 그쵸. 그 모습 다른 보여주는 무엇보다 게, 네. 잘 살고 있다는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하면서 딱 결혼식 끝나고 이제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허그를 하겠죠. 안아주겠죠. 저도 그냥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. 진짜 어떻게 보면 주디가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같이 살아도 바로 할 수 없는 맞아요. 말들을 결혼식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이제 집을 떠날 때 하고 싶다는 그런 말 같아요. 지금 진심이 더 느껴져.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할 거예요 아마. 네.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면. 그럼 우리가 1시간 동안 결혼할 수 있을까? 결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. 네. 뭐 오늘 어떻게 보면 추석 전 방송이어서 조금 더 따스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. 어땠어요? 우선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일기장 한번 가지고 왔을 네네. 때 초등학교 친구 중에 좀 연락이 안 됐었다 했던 친구 있잖아요. 네네. 연락됐어요? 연락이 닿았는데 그 친구 결혼했나요? 네, 지난주에 결혼을 했어요. 아, 결혼식을 갔어요, 그래서? 아니요. 가지는 못했고 너무 짠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더 와닿았네요. 네, 재밌었어요. 그리고 주디가 이 주제를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. 근데 지금 나이쯤이 가장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 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제가 32살에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내가 너무 그냥 나의 기준점을 놓고서
뭐든지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뭐 막혀진 느낌이라고 할까요?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. 그쵸.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외치잖아요. 저는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갔으니까 now. Now. 어느 순간 주주도 모르죠. 저희 둘 중에 누가 먼저 갈지는. 저는 근데 네. 같이 하는 DJ 동생이 갔잖아요. 네. 그래서 마음을 알죠. 음. 조디가 먼저 간다고 해도 잘 가라고. 그럴 것 같아요, 그냥. 네. 그럼 우리 클로징 코너도 또 네. 준비했는데요. 추석이 오면 우리가 보름달을 볼 수 있잖아요. 되고 그쵸? 싶은 소원이 혹시 있을까요? 비밀이라고 하면 말 안 했죠. 근데 뭐 이런 걸 빌었다. 뭐 돈, 꿈, 뭐 연애, 뭐 결혼도 괜찮고 아니면 말할 수 있으면 말해야 되고. 저는 제가 10월 말에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어서 이번 달에 뭐 보름달을 보면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빌 것 그런 걸 같아요. 빌면 어떻게 보면 진짜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. 네, 우리가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으니까. 맞아요. 문희님은요? 재밌게 준비했어요. 부자 되게 해주세요. 근데 마음 부자. 그냥 마음적으로 이제 더 여유가 생기고 내가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확실히 결혼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. 그런가요? 너무 네. 티가 많이 나나요? 마음적으로 부자를 원한다는 건 이제 확실히 누군가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. 알겠어요. 그럼 청취자분들도 네. 보름달 보면서 좋은 소원 비시고 올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스타와 이메일 알려드릴게요. 사이사이Pod와 사이사이Pod@gmail.com으로 소통해요. 인스타에서 DJ 일상을 소통하고 있으니 방문 부탁드릴게요. 오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, 구독 꾹 눌러주세요. 팟빵 어플로 DJ에게 힘이 되는 댓글과 오늘 에피소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.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. 추석 인사해야 되잖아요. 왜냐면 슌디는 지난주에 하고 갔고 아마 지금 잘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. 뭐 주디도 짧게 해줘. 추석 때 우선 정말 근데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준비하는데 힘드시겠지만 연휴도 길고 하니까 좀 많이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. 힐링. 오히려 그렇게 쉬면서 조금 마음적으로 그런 여유를 갖는 시간을 맞아요. 가지면 좋죠. 마음의 왜냐면 부자. 네. 추석이 이번에 좀 길잖아요. 또. 네. 저는 청취자분들이 우리 방송 들으면서 또 힐링하셔도 좋고 왜냐면 여유가 생겼을 때 들으면 또 다르거든요. 네. 맛있는 맞아요. 거 많이 드시고 추석이라는 건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. 진짜 바쁜 사람들한테는. 맞아요. 그래서 가족들한테 따뜻한 말, 좋은 말 한 번이라도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이야기는 33번째 이야기 듣고 싶은 한마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주디가 없는 방송이에요. 게스트분들이랑 네. 준비한 방송이어서 주디는 혹시 듣고 싶은 말 있어? 지금요? 지금은 사실 너무 배가 고파서 안녕. 알겠어요. 그럼 얼른 끝내드려야겠네요.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. 안녕.